we go.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안 소장이 좀 많이 게을러졌어요. 요즘은 진짜 이처럼 바쁠 때가 없었습니다. 평시에는 뭐 회원들이 돈 잘 버니까 제가 별로 챙길 건 없는데 뭐 안 소장 주식 잘한다고 해서 저희 회원들 매일마다 돈 버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19를 위해서 일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자산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생각지 못하게 타이밍은 잘 잡았는데 생각보다 타격을 좀 강하게 받는 바람에 저도 좀 제가 주식 입문해서 한 10여 년 했지만 이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에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책에서 이론을 많이 보고 있는데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매번마다 이게 투자가 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저 혼자 돈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들의 자산을 재테크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마다 느끼는 건데요. 역시 사람들 심리예요, 심리. 참 시장이 좋아졌다가 시장이 좋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지면은 그냥 시장이 안 가는 거고, 여러분 가끔씩 보다 보면은 책에 이론되는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따라서 올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탈은 진짜 망탕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화려한 미래를 그려주었어요. 그런 거는 또 무직장 주가가 막 오르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이오 산업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하나 연구개발 성과 낼 때까지가 거의 8년, 10년 시간이 오래 걸리죠. 끝까지 연구개발 못 버티는 거는 이제 기술을 이제 이양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 순서 보면은 제가 먼저 투자하고 나서 거기 부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뉴스가 전해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개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를 진행하면 우리나 팔고 나오고 그냥 다음 준비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우판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시면 알스 포터로 기조를 하는 이게 원격을 이게 주로 하는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알스 포터가 가장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갔습니까? 빅데이터 관련 사람들이 갔죠. 가비에아나 KINX가 대표주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갔었죠? 그리고 원격 의료가 또 갔죠. 그렇죠? 이제 빅터 컴퓨터가 갔고, 빅터 컴퓨터 연달아 뒤에 또 이게 유비케어가 또 주가 시세를 내고 그랬었죠. 그렇다 말이죠. 순서가 원격 의료, 그 다음 이제 뭡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었죠. 재택근무하기 위해서 이 재택근무하려면은 이게 모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소프트웨어 하면서 이걸 관리해주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솔루션이 거기에 하나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솔루션이 있었고 빅데이터가 있었고 주가 생각보다 아직 많이 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주제는 한국판 뉴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한국판 뉴딜 도대체 뭐냐? 우리 정부가 과연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국판 디지털 인프라를 정책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차 산업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 정책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아직은 발표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속 강조해 드렸다만 5G를 조기 투자와 규모화를 할 겁니다. 왜 지금은 경기 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이 재정을 투입을 해야 돼요. 과거 같을 때는 뭐 쉽죠? 그냥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하는 겁니다. 뭐 길 닦고 공항 닦고 뭐 철길 딸고 뭐 돈 푸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거기 먹히냐? 안 먹힌다고 했었죠. 정부도 잘 알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을 개선이든 그러면은 무엇에 풀겠느냐? 디지털에다 풀겠다는 거죠. 이런 기반을 닦아나면은 이제 5G가 개통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는 시장 기본 틀을 닦아나면은 이제 이게 이제 5G 통신이 깔고 나면은 이제 4차 산업의 그런 부흥 효과가 1, 2년 후에 나타난다 그죠. 5G는 깔아놨어요. 산업이 일어났어.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데 이게 관련 인재들이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난감하게 돼버리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경기도 살리는 겸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그 정부에는 벌써 몇 년 동안 그 산업 구조화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정부 정책으로 판단해 가지고 투자한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 안 소장 보기에는 이게 쉽게 마무리될 것은 아니에요. 이게 산업화 진행과 외국에서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 시스템에 관련해서 제가 한 달 전 어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4분기, 1분기 체크하면서 계속 디지털 관련 이런 산업화가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증가 모습이 실적에서 계속 조금씩 다 나타나요. 개별 기업에서 확실하게.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매일마다 앉아서 블록체인으로 막 그냥 뭐 테마 투자만 했었죠. 안 소장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테마 가치 깊죠. 뭐 이거보다 해피한 거 없죠. 그러면 주가는 무지막지하는 가죠. 그런 와중에 중국은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부단히 계속 신호를 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요, 그 테마든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조성되면서 바닥에서 미래짐 작업치고 벌써 세력화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출시되고 임박했다 하면 이제 거기 바로 이제 시세를 분출해 버리는 거죠. 그때는 개인들이 쭉잘살로 따라 붙어. 그러면 치고 나오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식 그 주가가 움직일 때 그 약간 아래로 뭐 10% 20% 움직이는 거 같다. 그 3% 5% 못 먹겠다고 막 가서 단타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일부 주식을 잘 하지 노하우 있으신 분들 주식 수익리가 상당히 좋은 장이에요. 단기에 큰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90% 이상 개인들은 돈 못 벌어요. 못 기다리거든요. 어느 종목 투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투자하건단 말이죠. 여러분 주식이란 거는 눈에 보여서 이미 사람들이 다 동감을 가지실 수 있는 그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게 올라타가지고 5% 10% 먹겠다고 투자하시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는 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 투자가 뭔가 안 좋더라도 항상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주식이란 거는 영원한 실패란 것도 없고 영원한 성공이란 것도 없어요. 부당한 도전밖에 없습니다. 자, 그 국제 원유 투자하기 전 총선 이전부터 우리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제가 방송 2번 했나요? 3번 했나요? 그렇죠? 첫 번째는 총선 이후에 관련해서 그 이제 민주당이 이제
됐다 보니까요. 그렇죠? 180을 얻다 보니까 그러면 각 지역 방방면에서 그 핵심 전략 쪽으로 가장 뭐가 좀 이슈가 될 것이나 지방 정책을 좀 많이 얘기했었죠. 그런 와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선거구에서는 그걸 많이 강조했었죠. 뭐 그 이제 연장선 그 뭐죠? 신분당 연장선을 그 공약을 했었었고 전국적으로 이제 부산 나갔을 때는 유일하게 얘기한 것이 신공항이었습니다. 물론 총리 시절 때부터 계속 검토해 왔었지만은 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겠죠. 뭐 그런 말미암아 선거철부터 그것도 공약했었었고 그러면서도 지금 참 안타까운 부산시장이 좀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분이 하겠다 한 것이 아니었고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우리 그 민주당에서 이제 검토하겠다고 오늘 저녁에도 그 부산시에서 그 항판 뉴딜식으로 같이 그 겸하는 그 공항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그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관련 주도 테마들이 이제 살아 있으면은 그게 관련 전부 조정할 때 뭐 오는 걸 영화 검정, 그렇죠? 이걸 얘기해 드렸었죠. 이거는 주도 종목은 아니에요. 자기 종목인데 덩달아 갈 그 주도 종목의 차기 종목으로서 같이 주가가 뜰 가능성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얘기해 드렸었는데 지금 종목들 기간 조정 다 이래요. 이 중간에 구멍 한번 혹 팠죠. 이게 뭡니까? 그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투매가 나온 거.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쭉 끄면 돼요.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기간 조정해서 종목들을 좀 잘 보시라는 그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갖고 있는 분, 제가 말씀드릴 때가 1,400원대였었죠.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뭐 비록 커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대략 몇 프로 되죠. 이런 걸 보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일단 뚜렷한 방향이 나오고 시황이 맞춰져야 하여튼 우리 회원분들 보시면은 다 겸손하셔서 물어봐도 답 잘 안 해요. 이게 그 신흥공항에 저희가 신공항에 꽤 제가 신경 많이 썼어요. 준비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안 소장님 무슨 근거로 신공항 6개월 일단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놈이 있으면은 그걸 계속 주목해야 돼요. 나중 제일 큰 시세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내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촘촘하게 잘 모아뒀다가 때가 되면은 거기 억지로 주가가 가버려. 그러니까 세력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이슈화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세력화 시킨단 말이죠. 그럼 그 작업이 여러분처럼 앉아서 10% 20% 단타 먹겠어요? 아닙니다. 장기간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매집을 해야 되고 그런 시황이 형성됐을 때는 이제 완전히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도 그걸 이제 이슈화 시키서 주가를 확 쏴버리는 거죠. 나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 1년 내내 해서 단타 1000번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확실히 한번 투자하는 것보다 그럼 매일마다 앉아서 그 단타 왜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용돈 벌고 싶어서? 돈이 적더라도 시장을 잘 보시갖고 기회를 잘 탐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세요. 부단히 테스트하고 그것은 이제 1년에 한 번만 제대로 투자하도 뭐 2배, 1배씩 막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신경 크게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장기 투자의 그런 그 투자 마인드를 계속 쌓이고 오면은 시장의 약간의 변동폭에 절대 여러분 마음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주식 고수들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단타 하시는 분은 안 소장 방송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단타해서 용돈 벌어서 생활비 한다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생활비는 일해서 하고 주식은 재테크를 하세요. 안 소장 위에서 계속 주식을 재테크라고 얘기하는, 재테크란 개념이 뭐예요? 복리 효과를 가지는 돈의 그런 그 운영 원리를 얘기하는 거,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좀 고수익 내면서 빨리 수익 내는 거,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안전해야 돼요. 안전. 주식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크긴 리스크 없다는 것은 아니다만,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해오면서 우리 지금 회원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그러니까 거기까지 달성한 끝까지 따라다니는 회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그렇게 성공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거 1, 2년 못 참아가지고 밖에서 헌들헌들 하면은 그거 뭐 제가 할 말 없죠. 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는 국제유가를 말씀드렸었죠. 그쵸? 국제유가는 국제유가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970만 배럴을 감산한다는 이유로 아직 그 전국의 피해가 오히려 그게 악재가 돼버려가지고 국제유가가 폭락해버렸죠. 그게 이제 5월달부터 감산되고, 그래서 또 일부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일부 뭡니까? 셀가스에 관련, 그리고 이제 원유 업체들 일부 좀 자금 조달력이 약한 기업들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유가 계속 이런 20불대도 사실 낮다고요.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은 에너지 기업들이 못 버텨요. 도산합니다. 도산하면 2008년 거의 또 금융위기가 또 발생하는 거죠. 분명하죠. 그래서 그걸 더 방지하기 위해서도 코로나19가 일단 끝나면은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부양을 한다고요. 100%. 근데 거기 여러분께서 정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발표하면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진짜 여러분께서 주식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시장의 진리는 계속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폭락하는데 항공주가 제일 돈 못 버는데 왜 또 항공주에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대중의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역발상을 해야 주식은 돈 번다는 거죠. 그런 뚝심 없고 그런 인내심이 없으면 무슨 주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10번 투자하면 9번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시장에 전망하고 뚝심하고 이런 결단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안소장 이제 뭡니까? 신공항을 왜? 규모가 크잖아요. 조 단위잖아요. 거기 본격적으로 갈 때 되면 얼마 가겠어요? 저도 몰라요. 얼마 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많이 간다는 건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조금씩 사 모으시면 돼요. 주도 종목을. 그러니까 이번에 더민주가 이제 180 얻어가지고 국회에 그 절대적 권한을 가졌으니까 더 확실해졌네. 그럼 더 사요. 그러면은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0원 샀다가 2,000 떨어지도 손절하고 막 기업의 미래 어떤 성격을 가진 것도 모르면서 막 돈 한 2, 3천, 5천 밖에 없는데 막 주식 포트에 막 30종목씩 넣고,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영화 검색은 그렇게 내일도 같이 등급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점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기는 좀 뭐해서, 나중에 혹시나 어느 정도 좀 돼가지고 제가 확실히 성공하면은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가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월 말이나 한 7월 경초가 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정도 돼가지고 제가 예상하기는 수익이 아무튼 좀 하는 분들은 억 단위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예상한 변수들이 그대로 가야 되죠. 아닐 때는 그것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돼서 그게 이루어지면은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좀 하는 사람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밖에서 이게 돈을 조금씩 하시는 그 일반 회원분들 상대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 주식을 추천했죠. 왜냐하면 이게 급락하도 주식 크게 반영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급락에 따른 이게 뭐 하루에 막 10%뭐 이렇게 오르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가지고 경기 부양 효과 해가지고 금방 보시다시피 그 서부 텍사스 원유 오늘도 8% 9%씩 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또 유가 테마가 발생해가지고 같이 덩달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마는 뭐였습니까? 극동 유화 하나 있었었죠. 이런 펀더멘탈 중에서 좋았던 것이었고 펀더멘탈에서 보면은 이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 이제 중앙 에너비스 그렇죠. 아직 뭐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워낙 이슈화가 되어 있어서 실은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 안 드린 거기 TV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그 이제 재무장관이라든가 사실 한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때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우디가 감사했던 러시아가 감사 안 한 거죠. 이번엔 사우디가 먼저 러시아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왜 재정장관이 원유에다가 이렇다 저렇다 하겠다고 발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환율이죠. 환율. 그래서 그런 정부의 속심을 아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원유가 계속 하락하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원유에 관련 재정 수입이 많이 주겠죠. 그러면 재정 장관 당연히 머리 아프겠죠. 국가에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계속 적자되고 이게 참 그러면은 정부에서 꼭 협상해야 되겠죠.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보고 감산합시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걸 어느 시점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이냐는 얘기 안 했어요. 그 후에 이제 그 트럼프도 같이 이제 거기에 같이 동감해주고 사우디도 할 겁니다. 사우디도 이제 원유 갖다 몇 년 더 해먹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더 이상 많은 국가들이 이제 원유로 인한 단순히 말하면은 이제 이제 원유는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줄이려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 보면은 탈황에 관련 이런 그 수치를 줄이는 그 법안이 환경 규제가 계속 높이는 이유가 화석 연료를 이제 화석 연료를 하는 일종의 경제 구조의 혁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뭔가 폐염이죠. 폐염은 또 뭐냐 환경하고 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잖아. 앞으로는 이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와 지금 조선에다가 법은 입이 해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탈환 장치를 해야 돼요. 이제는 반드시. 그래서 2009년 로든 팔려듐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로든 팔려듐이 탈환 장치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2019년부터는 이제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 말이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금속들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답이 나왔죠. 이런 겁니다. 이런 시장 분석이 가지야 돼요. 시장은 자동차 규모가 이게 경기 침체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기차를 만들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계속 안 와요. 그 팔라듐하고 로듐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금가격보다 귀한 몸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은 확률을 이제 금속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 2-3년 투자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게 제 예상이 안 틀렸으면 2-3년 후에 지금 우리 매수가 대비 최소 5배 내지 10배 수익이 발생 가능합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팔라듐 로듐은 10몇 배씩 올랐죠.
1년 사이에.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금속, 희귀 금속이란 것은요, 그러니까 금하고 같은 거예요. 금이 왜서 비싼 거예요? 예? 희소성이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예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거기. 그 이제 이런 이유에 쓴 겁니다. 그럼 그걸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냐? 그건 내가 어떻게 무지 막장으로 가겠죠. 전기차가 계속 팔아야 되겠네. 테슬라가 요즘에 적자에서 흑자를 드러내는 이유다. 전기차가 잘 팔리는 이유죠. 그쵸? 그거는 먼 이야기고요. 이거 뭐 한 10억, 20억씩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짱빠가 나라고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넘어가세요. 자, 원유는 지금 이렇게 됐고요. 지금 WTI가 얼마죠? 서부 텍사스가? 내일 한번 봅시다. 저희가 그 블록체인을 일찍이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이 매집하고 있는 거는요. 오늘 한 종목도 안 하면 좀 이상하죠.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뭐 그 더림이나 K사이나 라온이라는 SGI 이것도 다 좋아요. 근데 왜 질환지교냐? 왜 질환지교냐? 펀더멘탈이든 액면이 병합이든 그리고 모멘텀이든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은 이놈을 내가 주가 올릴 거예요. 갖가지로 주가 세력들이 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찍이 그래서 그 블록체인은 어차피 가는데 빨리 가나 늦게 가는 차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전 준비를 하는 안 소장의 투자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이쯤인가 3월인가 아무튼 이쯤 어느 쯤입니다. 여기 좀 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한번 시세 나고 여기서 쌍바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대충 어떤 가격인지 6,000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매집해 가다가 이게 뭡니까? 코로나19 해가지고 쭉 들어왔잖아요. 또 반대 여기서 또 매죠. 여기서 계속 사 모았어요. 5,000원이든 4,000원이든 갈 거지 않은데. 그래서 사 모았어. 지금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 모았어요. 최근에도 신규 현 들어가지고. 안소장 분석은 6,000원 이하가 제가 매집하려는 가격.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균 회원들 아마 한 5,000원 좌우 될 겁니다. 대략 뭐 개개인마다 제가 체크할 수 없으니까. 뭐 추가 매집 안 하신 회원들은 6,000원이고 뭐 추가 좀 매집하죠. 서서히 뭐 좀 한정 5,000원이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안소자 경험대로 보면 이게 세력들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겁니다. 안소자가 모든 이야기를 이쁘게 말하죠. 덥다 했어요. 샀어. 안 가. 테마가 발생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가격에서 있게 매집해 갔는데 내한테 대한 리스크가 얼마 큰지 거기 낮다는 거예요. 이런 보장이 되는 하에서 매집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판단이 완벽하게 맞춰서 매집을 했다만 아닌 경우를 꼼꼼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식이란 건 한 번 크게 실패하면은 살아나기가 그보다 10배, 1000배 힘들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많은 개인 투자들은 뭐 은행이 아니고 뭐 자산유용사도 아니고 그 제한된 돈을 한번 읽고 나서 회복되기가 거기 무지한 힘든 거는 제가 마음속 깊이 터질 때 안다 말이죠. 그래서 유료 회원뿐만 아니라 저는 밖에서 움직이는 일반 회원들이 더욱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회원들처럼 막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막 수익 났는데 뭐 자랑하고 뭐 가입하라 막 저는 저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아닌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확실하게 분석이 되는 기업이면은 과거에는 저는 100% 하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만약에 이게 내 판단이 틀렸다 하면은 계속 갖고 있어도 절대 무리 없으니까. 이게 10% 좀 10몇% 떨어지고 손절해서 나 안서당 투자에 손실 봤어.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실 때는요, 항상 이게 안소장 아무리 좋다는 것도 항상 분할 매집을 해야 합니다. 주식이라는 투자 개념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종목이라도. 그러면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모든 그런 기초 기준을 잘 판단하셔서 그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는 내가 이 펀더멘탈만 믿고 추가 매수 더 하도 좋은 기업이면은 그는 완벽한 거죠. 그래서 시황이 변해가지고 내 이상대로 주가가 급등 안 했어요. 그냥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가. 그러면 그 본전 아래우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시장 다른 핵심이 바뀌어졌을 때는 그걸로 또 팔아가지고 다른 데 또 공략하면 돼요. 워렌 버핏이 시키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은 이게 매물을 체크하는 그런 장기간 그런 핵심 팁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100%는 아니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서 뭐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회원들 하다가 제가 보면 99.9% 내가 확신한 종목들이 한 번씩 생기고 합니다. 1년에 그런 거 한두 번씩 꼭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뭐 그래가지고 한 번에 뭐 1억 챙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 어쩌다 한 번씩. 제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을 좀 뭡니까? 경험이 약하고, 그러니까 뭐 동학개미 운동 요즘 많이 한다지 않습니까? 막 꼭 뭐 성공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초청하는 게 있는데, 이 개인들이 주가를, 이 시장을 못 올리는 이유는요, 너무 분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가지고 싼 값에 너무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많이 덮치는데 그 리스크가 커요, 여러분. 주식은 제일 최악의 투자 행위가 양대 효과예요. 사람들이 모두 한다 해서 따라가는 거. 설마 진짜 좋은 기업이라도 사람들이 다 붙으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어색한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요즘에 투자 그 두 번째 뭐냐? 그래도 나는 주식 꼭 해야 돼. 나 돈 좀 벌고 싶어. 내 손실이 커. 그러면은 안 소장의 투자 도움을 받으세요. 밖에서 그냥 올해는 시장이 좀 특별해요. 제가 봐도 시장이 너무 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벤트 할 때 하라고 할 때 하지 그냥. 이벤트 없어요 이제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장의 진정한 모습을 좀 잘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 개인 차원의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인이 만약에 하신다면은 안 소장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조금씩 좀 한번 해보세요. 수익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설마 안 가더라도 크게 손실 날 일은 없으니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절대라고는 얘기하면은 안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투자하셨다가, 성공하시면 다 여러분 몫이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어떤 특정 종목 갖다가 돈 1,000, 2,000, 돈 좀 벌었다고 그걸 갖다가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몇천만 갖다 뭐 합니까? 자동차 바퀴 하나 사면 돈이 없어요. 워낙 지금 물가가 너무, 그러니까 경기는 하강 국면인데 물가가 비싸다. 이게 무슨 신호예요? 그쵸. 참 안 좋은 신호죠. 정부에서 돈을 풀긴 푸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앞으로 경기 전망이 크게 밝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막상 크게 투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오늘 워렌 버핏도 그 얘기 했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가 아직 확실한 성장한다는 신호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 나타나려면 반도체 가격이 제일 우선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하면 모두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되니까 반도체를 제일 처음으로 사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4차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경기 신호 나타난다면은 100에 100%가 반도체 가격이 먼저 올라야 돼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신호가 안 나타난다. 그럼 경기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4차 산업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안 소장은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